네. 자, 신문선의 대선 중계석 시간입니다. 혀는 때로 몸을 베는 칼이 된다. 이런 섬뜩한 속담이 있습니다. 또 이 혀 밑에 도끼가 들었다라는 섬찟한 격언도 있습니다. 모두 말을 가려서 신중하게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 대선판에는 칼이나 도끼보다 무서운 막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선의 대선 중계석이 바로 이 정치권의 막말 파문 스캔들을 꼬집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참 이 막말이라는 게 욕일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막말이고 뭐 욕과 막말 구별은 되겠지만 상당히 국민들 듣는 입장에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마디로 정치의 품격을 떨구는 언어 폭력으로 저는 정의를 합니다. 네. 작년 11월이었었죠. 조광래 대표팀 감독을 과정과 절차 없이 그 축구협회에서 대표팀 감독에서 이제 경질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때 조광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네 조기 축구의 감독도 이렇게 경질하지 않는다. 결국 이제 그 축구계가 그 당시 이제 분노했던 것은 바로 축구 대표팀에 대한 품격을 손상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했던 건데요. 결국 대선판이 달궈지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막말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정치에 대한 품격을 떨구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행위로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자, 뭐 사실 단어만 이렇게 쭉 나열해 보더라도 뭐 명박급사, 바로 그렇죠. 죽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부끄러운 얘기죠. 거기에 네. 또 어떤 분 뭐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또 연계 얘기가 있었고 얘기. 그렇죠. 또 이 생물학적 용어 네. 이건 뭐 정치인이 아닌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또 이 정치인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무슨 생식기 네.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참 낯이 좀 뜨겁습니다. 그렇죠. 축구계에도 이런 막말, 축구는 저는 제가 볼 때 몸으로 하는 스포츠인데 이 말파동, 말 스캔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의 최고의 몸값을 받는 감독 중에 한 분이죠. 지금 그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세계 축구계를 늘 관심을 집중시키는 무리뉴 감독. 무리뉴 감독. 네. 전술적인 능력도 탁월하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끌어모아서 굵직한 대회에서 우승을 일구는 네. 그런 그 성과도 거뒀습니다만 무리뉴의 그 강점 중에 하나는 경기 외적인 모든 부분을 이용하는 심리학의 달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와 맞서는 감독 또 팀 그리고 심판은 무리뉴의 세치혀에 아주 휘둘리는 거예요. 작전도 작전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술 운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상대 감독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은 상당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심판 판정에 대한 것도 가감없이 이제 막말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심판은 그 경기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늘 승리자는 무리뉴 감독이었었죠. 스페셜 완이라는 별명.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첼시 감독 시절에도 상대 감독 그리고 그 상대 팀과 말싸움을 즐겼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과에서는 늘 무리뉴 감독이 승리라는 거죠. 민주당 의원 막말 퍼레이드 나오는데 네. 뭐 계속 해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리뉴 감독 얘기할 때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슈퍼컵이 있었었는데 바르셀로나의 티노 발라노바 수석 코치 눈을 찔렀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외신의 무리뉴 감독의 이해 못할 행동이 이렇게 비판에 그 도마에 올랐었습니다만 결국 무리뉴 감독은 그 공공의 적이 돼서 이제 지금 스페인 축구에서 말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무리뉴 감독의 이런 막말 파동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축구판을 키운다, 재밌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축구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은 분명하다 이런 거죠. 자, 네. 네. 그런 욕설이나 막말도 있지만 또 품위가 좀 떨어지는 말을 해서 네. 스스로 이 포인트, 이미지가 깎이는 경우도 있는데 네. 또 이런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치권의 요즘 대선에 이 나오는 그런 품격 없는 말을 보시면서 유권자의 한 분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정치에 대한 아까 이제 혐오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런 사람들한테 정말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아니 근데 학력을 보면 아주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네. 또 경력도 보면 국회 다선의원이고 또 국회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대선판에만 이렇게 뛰어들면 저렇게 막말 파동을 할까? 쉽게 얘기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빅경기에 나가면
그 이기고 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선수로서의 어떤 품격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판에서 왜 그 정치인들은 저렇게 막말을 하고 또 상대를 혐오감이 끌어내는 그런 그 험한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도 잘 알 텐데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자신들에게 등을 돌릴 텐데 왜 펴떨어지는 행동을 하는지 말이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가 되지 않으면 바로 유권자들이 레프리가 돼서 레드카드로서 이 정치인들을 정말로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레드카드라는 게 정치인에게 레드카드라는 게 이제 법원이 선거법 위반이나 뭐 네. 어떤 혐의로 그 형을 내려서 퇴출시키는 거 아니면 네. 다음 선거 때 이제 선거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런 품격 떨어지는 막말 스캔들을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축구를 통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그 맨유의 리오 포디난드라는 선수가 있죠. 34살이 된 노장 수비수인데요. 네. 최근에 SNS 트위터를 통해서 첼시의 라이벌 팀이죠. 애슐리 콜 선수를 쪼꼬 아이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는 이 퍼디난드 선수에게 인종주의자로 볼 수는 없지만 트위터에 남긴 말은 학대에 해당하고 축구의 품격, 제가 이제 품격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축구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판정을 내리면서 이러한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 벌금 무려 8,030만 원 한화로 말이죠. 건 1억 원 돈이고요. 1억 원 돈에 말 대해서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거에서 엄격한 책임을 물은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 초코 아이스라는 것은 하얀 아이스크림에 초코 검은 것을 놓으니까 그것은 흑인 선수가 백인처럼 그 활동을 한다는 뭐 그런 인종 비하를 비하까지 한 거죠. 담겼군요. 네. 자, 우리나라 지금 대선판에서요. 이렇게 막말 파동을 하는 정치인들 말이죠. 정말 손방망이가 아니라 그 정말 무거운 그 벌을 주는 것은 바로 레프리가 누구냐면 바로 유권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막말 파동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유니폼을 입고 축구 경기장에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바로 여러분들이 심판이 돼서 레드카드를 줘서 퇴출시켜야 네. 된다고 다시 한번 네. 목소리를 높입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이 빨리 잊어버려서 다음 선거까지 기억을 좀 하실지 걱정도 됩니다만.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